어쨌든 오늘 일단 메인 이야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단 정승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아시죠. 2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원더골을 넣고 굳이 그라운드를 가로질러서 대구 팬들 바로 코앞까지 달려가서 아데바요를 했습니다. 오늘 연맹은 정승원의 이 셀러브레이션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은 소요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정승원을 라운드 MVP로 뽑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맹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목에 적었지만 아니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게 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 팬들이 양반이라서 되게 참았는데 대구 팬들이 저기서 이제 뭘 던졌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던지고 막 보안요원하고 막 충돌하고 막 그랬어. 예를 들어서 서울 팬들하고 충돌하고 그랬으면은 정승원은 빼박 도발 행위가로 간주가 되어 중징계를 받았겠죠. 그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매너를 지키고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을 당한 거잖아. 물론 정승원 입장에서는 아니 경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한테 쌍욕했다고요. 저 사람들 이렇게 했겠지.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 정승원도 그리고 과거에 계속 쌓인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거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팬들은 매너를 지킨 덕분에 상대편 가뜩이나 앙금이 남아있는 특정 선수한테 모욕을 당하는데 그 선수는 벌을 받지 않아.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조금만 툭 걸려 몸싸움에 툭 해도 넘어지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막 고통을 통증을 호소하면 막 소리 막 우악 하면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상황 끝나면 벌떡 일어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선수들이 왜 그러겠냐? 선수 심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반칙을 불어줘 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내가 쓰러져서 걷어차여도 버티고 쓰면은 반칙을 안 불어줘. 근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은 반칙을 불어줘. 그런 심리, 그런 상황이,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가만히 있으면 선수가 해도 선수는 벌을 안 받아. 근데 내가 선수가 해가지고 저 쌍놈의 새끼 야 던져. 그러면 저놈이 벌을 받아. 이상하지 않아? 좀 이상해.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연맹 차원에서 징계가 줬어야 돼요. 징계를. 다음번에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생겼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좀 투척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계 마이크를 통해서 막 팬들이 막 욕설을 하는 게 막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갔어. 송출이 됐어. 그러면은 또 달라질걸? 그러니까 되게 좀 행위 자체가 똑같다면 당연히 징계가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미디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승원의 이런 셀러브레이션, 그 다음에 대구 팬들하고의 앙금 되게 반가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스토리텔링 재료가 되고 다음에 서울이 대구 원정 갔을 때 또 얼마나 구경꾼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어. 또 정승원 볼 잡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야유가 나올 거고 이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나와서 반갑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서 사후 처리에서 연맹의 잣대는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니 당장 지난 시즌에 인천 원정에서 인천 서포터스 바로 앞에서 경기를 하던 백종범이 승리하자마자 뒤돌아서 호효를 했고 인천 팬들이 격분해서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어마어마하게 던졌죠. 이때 700만 원 받았잖아. 그리고 백종범 상벌위원회 회부도 됐고 상벌위원회 안 나와가지고 또 그 상벌위원장이 이 건방진 놈, 워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그랬잖아요.
물론 물병을 던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선수가 팬들을 향해서 취했던 행동을 캐테고라이징을 하면은 백종범의 포효나 정승원의 아데바요르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은 내가 담배를 피고 산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즘 뭐 산불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잖아. 산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는데 산불 안 났으니까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뭐 내가 FC 서울이나 정승원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거는 형평성에서 되게 좀 어떤 논리로 이런 판단이 나오는지는 사실 되게 궁금해요. 정승원의 셀레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사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그렇게 도발하면 안 돼요. 대놓고. 이게 진짜로 대구 팬들이 착해가지고 참은 거지. 거기 막 진짜 좀 그 분노 조절 방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있었다고 생각해봐. 바로 날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먼저 하면은 안 돼요. 선수는 팬을 향해서 도발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어떤 불명예스러운 언행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군중이기 때문이지요. 군중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1대1로 뭐 조롱하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군중은 K리그가 아무리 사람이 적다고 해도 몇천 명, 몇만 명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뭐 대놓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안양 울산을 다녀왔어요. 경기장에 가서 안양 종합운동장을 1000만 년 만에 다시 갔답니다. 일단 첫 번째 느낀 거는 안양 종합운동장에서는 프로 경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정말 시설이 너무 열악해.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막 깨끗하게 단장도 하고 가변석도 하고 그랬는데 기자석도 막 새로 이렇게 막 단장하고 해가지고 되게 깨끗해. 깨끗은 한데 안전 환경이 너무 열악해. 경기장 안양 종합운동장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잖아요. 가변석을 이렇게 세웠어. 진짜 경기장 스탠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MRI를 찍었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얍 뻥 얍 막아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쾌적하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선이 가까우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못 앉고 뒤에 앉는다. 관중석에 원래 있던 스탠드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는 못 앉는 거야. 가려. 안 보여. 그러면은 여기 앉는 본래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전을 하려면 여기에 앉아야 돼. 양쪽에. 시선이 이렇게 되거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봐야 되고 실제로 기자석도 제일 꼭대기로 밀렸어. 가변석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보는 게 너무 멀어요 라고 해가지고 더 나은 관전 환경을 위해서 가변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라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안양은 그렇게 뭐 관중이 매 경기 막 몇만 명씩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석 조그맣게 설치를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팬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는 라고 하면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양시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세금을 투입해서 지금 프로구단을 운영을 하고 이 안양 종합운동장도 다 세금으로 지금 이런 단장 같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가변석 설치 이런 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앞으로 우리는 딱 요 상태로만 살 거야는 아닐 거야 분명히. 안양 팬들도 그러고 안양시도 그렇고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은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 지금 이 홈경기장의 인프라는 굉장히 초단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좀 실패작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 축구 전용 경기장 그 시장이 세운해 만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야가 엄청 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종합운동장이잖아. 종합운동장이면은 육상 트랙이 있잖아. 종합운동장은 안양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판을 깔아주는 기능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홈 경기를 치렀어. 자,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프로축구 경기가 없으니 시민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육상 트랙 도시면서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가변석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치우겠어? 못 치워. 그냥 여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365일 가변석은.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200%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전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변석이 몇 명을 수용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의 티켓을 돈을 받고 파는 거는 매우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는 것처럼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한 골을 페널티킥으로 넣고 막판에 수비수들을 맨 처음에 선발 출전한 친구가 박진섭, 연재훈이 센터백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홍정호, 김영빈까지 들어갔죠. 센터백이 동시에 4명이 피치 위에서 안양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희귀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전북이라서 더 희귀하지만 다른 팀들도 선수를 이렇게 운용을 했다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글로도 썼지만 전북 현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이해는 해요. 다들 이해해. 급하지. 지금 계속 승리 없고 선수들은 계속 부담스럽고 어떻게든지 일단 무조건 승리를 만들자. 되게 당연한데 우리는 전북현대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닭공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전북의 연상 단어는 닭공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닭공이 전북의 이미지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껏 전북이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올라올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거의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감독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라고 했는데 시즌 초반 뚜껑 여니까 똑같아. 이제서야 이 경기를 보면서 나도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전북이 바닥으로 떨어진 전북이 언제 올라올 건가만 생각을 했지 어떻게 올라올 거야 라고는 나조차도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더라고. 전북이 언제 부활할까 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안양 경기를 보면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죠. 어떻게 부활할까? 이게 굉장히 브랜뉴 의문인 거야. 어떻게? 전북은 닭공이니까 당연히 상대방 때려 부숴가지고 꼼빠뇨 같은 애들 오고 옛날로 치면은 레오나 로페스나 루이스나 애니요 같은 애들이 측면 다 때려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올려주면은 꼼빠뇨다 이놈들아 골 넣고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런데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포엣이 보여준 거지. 아니 우리 이제 닭공 같은 거 없어. 수비수 다 때려놓고 무조건 1대0으로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라도 이길 거야. 너무 낯선 거야.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전북이 멋지게 이겨야 돼. 닭공에서 그런 여유가 없지. 무조건 1대0으로라도 무조건 개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전북은 지금 이 어글리윈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런 어글리 윈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 진짜. 그리고 앞서 경기장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장이 프로 경기장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똑같은 전북인데 축구는 똥망이야. 미안해 전북 팬들. 내용이 똥망이야. 그 승리를 만드는 방법 과정도 똥망이야. 이 경기장도 똥망이야. 너무 어색한 거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속으로 되게 복잡했어요. 사실 저는 경기를 보면서 이거를 전북이 이래서는 전북이 예를 들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야 지금이. 그러면은 그 기자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북이 이래선 안 된다라고는 논조를 설파한 기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기자도 없어. 전북의 팬도 아니고 전북에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북이 최근 15년 동안 우리에게 심어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 거지. 안양 경기만 이렇게 하는 건가? 앞으로 안양 경기는 일단 흐름을 끊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좀 무리해서 하고, 앞으로는 거스포엣이 생각하는 축구로 승리 쭉쭉쭉 이렇게 갈까? 그것도 쉽지 않겠지? 그러면은 당분간 이런 식의 극단적인 경기 운영은 드물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전북의 모습이 한동안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그러니까 2006년 아챔 우승하고 2009년 리그 우승하고 그 전에 전북 다이노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었고 그랬어요. 비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너무 낯설었어. 그리고 아까 시설 이야기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여기가 분위기가 왜 안 나냐면은 본부석에는 처마가 약간 요렇게 있는데 이쪽에 처마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마 지붕이 없어. 처마하고 지붕이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잖아. 처마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은 이 소리와 이 함성이 이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끝내주게 좋아져. 그런데 처마가 없고 지붕이 없잖아. 이런 경기장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꽥 소리 지르잖아. 이게 위로 그냥 다 흩어져. 위로 다 흩어져. 그래서 몰입이 안 돼요. 물론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처마랍시고 사면 지붕으로 깔라고 하다가 이제 돈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잖아. 수원도 마찬가지로 홈 서포터스들 머리 위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깝죠. 그리고 대가리 수가 많지.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종합운동장,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공설운동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곳은 뭘 어떻게 해도 분위기가 안 나. 확실한 거는. 뭘 어떻게 해도 분위기가 안 납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뛰어도 분위기가 안 날 거야. 나 약간 오늘 방언 터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나? 왜 그래, 나? 광주 이정효 감독이 경기 중에, 대전 원정 중에, 더가웃에서 물병을 이제 투콤보지, 2연타, 이거 딱 들고, 던지고, 차고, 딱 해가지고, 대기심이, 여기요, 형, 일로 와봐. 주시 막 뛰다. 야, 바빠, 이 새끼야! 형아, 좋댔어. 빨리야. 왜? 발로 찼어. 샥샥샥 듣고 퇴장. 해당 장면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왜 이게 경고지 왜 퇴장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대한축구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면 음료수병 다른 물체에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경고다 라고 하는데 가차없이 퇴장을 시켰어.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이 도대체 왜 퇴장이야? 결국에 심판 소위원회가 열려요. 주말에 경기가 쭉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심판소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주말에 나왔던 판정들에 대해서 정심오신 논란이 된 장면, 요런 거를 다 리뷰를 합니다.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not 오케이, 이렇게 해요. 사후 처리, 사후 AS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난폭한 행위로서 해당 장면은 퇴장이 맞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퇴장 줄만 했어. 라고 땅땅땅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정효 감독이 전 경기에서 조성권 부상 장면에서 이제 미리 경고를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그대로 송출이 됐죠.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다음 경기인 대전 원정이 벌어졌는데 요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광주 입장에서는 이정효 감독, 심판들이 이정효 감독 길들이게 하는 건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 아까 정승원의 이 징계를 안 주기로 한 판단과 더불어 요 판정도 퇴장 주는 게 불만은 아닌데 규정으로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폭력적이었나?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발로 찬 물병을 날아간 게 광주 자기네 벤치였거든. 상대방 벤치였다. 혹은 주심이었다.
팬이었다. 이러면 당연히 퇴장을 줄 수 있죠. 근데 자기네 벤치에다가 찼는데. 그렇게 있고, 여러분의 이제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고 싶은 부분은 현장에서 논란의 판정, 저 판정은 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 되게 자주 벌어지죠. 축구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사흘 뒤에나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심판은 왜 현장에서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줘? 대답할 수 없는 게 규정이에요. 아니, 심판이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로 모든 해당 경기에서 일어난 판정을 설명하는 거는 심판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시차가 발생을 해요. 이걸 갖고 이제 밀실행정이다,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축구의 상식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판정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면 안 된다. 당연합니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축구의 상식이에요. K리그의 상식이 아니라 축구의 상식이야.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야, 저 새끼들 잔디 끝내주네. 야, 저 새끼들 돈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잘난 리그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절대 인터뷰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어떤 판정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은 그 설명은 심판 집행부에서 대변하도록 되어 있고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판은 보호해야 되니까. 심판을. 이게 그런 식으로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면은 심판을 볼 수가 없어. 축구에서는. 그런 게 축구 쪽에서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 뭐 K리그는 이래서 발전이 안 된다. 아니야. 아니, 물론 발전하면 좋지. 답답한 거 있지. 알아. 그런데 규정으로 다 재갈을 물린다. 그거는 굉장히 좀 축구의 기본 상식에 반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면 안 돼. 그거 이정효 감독 퇴장 당한 건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정효 감독 표정. 정신과 오심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 심판위원회의 태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심판위원회가 정말 설명을 친절하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판위원회가 정말 중요해.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와서 설명한 것 중에 상황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썼네. 심판으로 일관하는 심판위원회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현직 심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있네. 아유, 스포티비 일 열심히 하네. 우리 역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싶다. 심판들도 고생한다는 거죠. 스포티비에 제보된 수많은 녹취 파일 중 일부다. 심판위원회 소속 임원이 경기 전날 K리그 심판에게 전화를 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특정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보너스 더해줄게. 만약에 이런 게 녹취로 확보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스포티비가 만약에 이 말을 녹음 파일로 갖고 있어. 그러면 대박인 거지. 그런데 이 정도로 파괴력이 큰 기사 녹취록인데 왜 후속 그게 없냐? 이 정도면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녹취록 아니야? 녹취가 사실이라면 실명 까면 될 텐데 왜 안 깠을까요? 지금 취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녹취를 확보를 했다면 당연히 스포티비는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하고 그러면은 후속 기사가 또 나오겠죠. 아, 기사가 이거 외에는 안 나왔어? 기사가 이거 외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무책임한 거고 언론사도 무책임한 거고. 저 기사를 쓴 기자가 KF의 1급 심판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1급 심판이건 말건 어쨌든 본인이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스포티비가. 그러면은 기사 이렇게 하나 떨렁 내고 끝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더 조져야지. 스포티비도 언론사니까 그냥 이렇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끝나면 이 기사 하나로 끝나면 너무 황당하잖아. 끝날 거면 기사 뭐하러 썼어? 맛보기가 아닐까요? 맛보기였으면 좋겠어. 이 다음에 이제 시리즈로 이제 후속 기사 잽 날리고 1, 2 스트레이트 어퍼컷
까지 나와줘야지. 욕먹는 사람들이 디폴트 값으로 매겨져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되게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데, 우리도 심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 제기도 축구의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뭐 상식선 넘는 게 심판들밖에 없냐 우리. 뭐 잔디도 상식선 넘고 가끔 가다 보면 경기력도 상식선 넘는 팀 많아. 늘 말씀드리지만 한 국가의 축구 구성 요소들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형성이 됩니다. K리그에서 감독, 선수들, 팬들 수준 쩌는데 심판만 쓰레기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형성이 돼요. 그렇다고 허물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쳐 나가야지. 근데 하향 평준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수요에 비해서 팀이 너무 프로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이 하향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